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문제풀이 서술형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건설기계 조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기계와 시공 시 일반적인 건설기계의 조합 원칙 하나, 기계 결정 순서 두 개를 물어봤죠. 먼저 중요한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현장 사례 나와줘야 되고요. 이 기계화 시공이나 뭐 건설기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 사례를 마지막 페이지나 이런 쪽에 저기 써줘야 점수가 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시공 능력 향상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걸 1페이지에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선정 원칙 이런 거, 로보틱스, 스마트 시스템 이런 거, 뭐 IT하고 뭐 접목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BIM을 활용해서 좀 했다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BIM은 이제 저번 시험에 나왔었죠.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요 쓰고 기계와 시공의 목적 이렇게 잡았고요. 건설 기계의 선정 원칙 및 향후 전망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여기 개요에서는 물어본 거를 그대로 갖다 써야 되겠죠. 이렇게 건설기계 조합 원칙은 주종속 보조작업, 시공속도 균등, 작업 병렬화가 있다. 건설기계의 기계 결정 순서는 현장 여건을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공정 물량 검토, 능력 산정,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계화 시공 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기술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공 목적은 간단하게 했어요. 목적에서 경제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시공 속도를 향상을 해야 되고 품질 극대화, 인력 시공을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썼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부수적인 설명은 시청자분들께서 딱 보시고 쓰실 거 있으면 쓰셔도 여기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선정 원칙이 있고요. 향후 전망 이렇게 썼는데요. 선정 원칙은 감가상각 수리비, 경비 최소화가 돼야 되고 뭐 세장비나 표준화, 투수 제작 장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쓰실 수 있는 거를 쓸 수가 있고요. 향후 전망은 4차 산업, AI, 뭐 건설기계를 조합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 요새 많이 좀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쓰시면 좋고요. 자동화를 시켜서 로보틱스화를 한다. 이렇게 좀 접근을 무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물어본 거를 써야 되겠죠. 근데 대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기계화 시공 시 일반적인 건설기계의 조합 원칙, 건설기계 결정 시 고려사항을 이제 중가운데다 집어넣고요. 건설기계의 기계 결정 순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이제 7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간에 끼워 넣은 거를 5줄을 썼고요. 얘를 7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건설기계 조합 원칙은 책에 나온 내용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주종속 보조 작업이 돼야 되고 시공 속도가 균등화가 돼야 되고 조합 작업 병렬화 예비 기계수를 결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수치화는 이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샘플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좀 하실 수 있으면 뭐 수치화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합 작업 과다가 효율이 저하된다. 조합 작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뭐 기기 일부 정지 시간이 증가를 하게 되고 경제성이 저하한다. x는 n에 가로치고 1-f 이렇게 되는데 f는 가동률, n은 기기 대수. 요런 이제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기호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기계 결정 시 고려사항은 뭐가 있냐면 작업 종류와 작업 물량, 뭐 소음 진동, 토질 조건, 뭐 운반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4개를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본 겁니다. 작업 종류는 굴착, 운반, 부설, 다짐 이렇게 있고요. 뭐 여기에 뭐 인양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해상, 뭐 준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꼭 이런 것만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고착화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작업 물량도 쓰실 때 보면은 토공량 12,540, 55만 6,480 이렇게 쓰셨죠? 요런 거 쓰실 때 보면은 뭐 10만 쓰시고 뭐 100만 쓰시고 간단하게 쓰시는데 요렇게 쓰면은 그냥 안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대한 한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는 요렇게 좀 자세하게 좀 써주십시오. 이게 수치화를 소음 진동 했으면 저소음 저진동 여기에 이제 몇 데시벨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소음 장비 원거리 몇 메타 이런 것도 수치화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토질 조건 보면은 트래피커빌리티, 리퍼빌리티 이렇게 있는데요. 트래피커빌리티 콘지수 몇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주행성 이런 거 굴착 능력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계 결정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현장 여건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경사로가 될 수도 있고 뭐 협소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뭐 해상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현장 여건은 변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다음에 기상 작업일이라든가 공정 물량 조합 여부 이런 거 쓸 수 있고, 이런 거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항목을 여기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능력 산정을 하고 건설 기계를 결정을 한다. 작업 지연 대책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작업 능률 개수나 작업 시간율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다. Q는 CEN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 능력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다. 자, 마지막 3페이지는 어떻게 잡았냐면은 경제성을 고려한 기계화 시공 장비 변경 사례, 이렇게 사례를 언급을 했고요. 기계화 시공 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언. 가능하면은 우리는 기술사니까 경제성 확보 이런 말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써주세요. 경제성, 뭐 시공성 이런 말. 자, 사례를 제가 잘 보겠습니다. 여기 사례 쓸 때 어떻게 쓰시냐면은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명이 어떻게 되고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장비 변경 조치를 당초 변경 이렇게 해서 효과는 이렇게 발생을 했고 교훈은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보통 쓰시는 거 보면은 요 세 개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뒤에 이제 안 쓰잖아요. 그럼 채점장 딱 보고 이 세 개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뭘 했다는 거냐? 뭐가 효과가 있었고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개선을 했다는 거냐? 이렇게 역으로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애초에 차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공사명 이렇게 교량공사 240m 자세히 써주시고요. 당초 변경 실제 사례를 제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30에 3일 공정이 됐고 8억 2천만 원 절감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언,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주저리 막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개조식으로 이렇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설계 단계, 건설 생산 전 전과정, 자동화 기능 분야 파악하고 경제 타당성을 예측하고 수요 파악, 마스터 플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술적으로 이런 것도 용어도 쓰실 때 좀 기술적인 용어를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자동화 가능 분야 뭐 이런 거. 건설 생산 전과정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로 쓰시면은 좀 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풍길 수가 있겠다. 답안지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략적으로 저렇게 풀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요거 보시고 이거를 참고로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딱 재셔가지고 20분에서 22분의 시간을 재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푸신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개인별 문제풀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